안녕하세요. 민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갓 사업자 등록을 하신 신규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몇 가지 절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오실 때 사업자 등록을 이미 직접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장 계약을 하면 저희가 먼저 체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실제 하시는 사업에 맞게 잘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이 미처 통계청에서 분류가 되지 않아 업종 코드를 선택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내용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가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지정해준 코드가 때로는 엉뚱한 코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드가 다른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업종 코드에 따라 세법상 의무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업종이 맞냐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코드가 다른 코드로 되어 있다면, 이 감면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하거나 때로는 소명이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도 1인 미디어 창작자 코드로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어려우나, 정보통신업의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시 본인에게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이냐 일반이냐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이 일반 어떤 사업자가 더 좋을까요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컨텐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게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이거나 보건업, 사업서비스업,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수익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산세보다도 더 큰 불이익은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거나 상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0.2%의 가산세가 있지만, 이 가산세보다도 세액 감면 배제 등이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일이 없어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종합소득 신고 시에 알게 되어 상업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가입 기준을 넘었을 때 가입해야지 한다면, 언제 매출액이 그 기준을 넘을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어 황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 후 바로 현금 영수증 사업자 가맹과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카드, 비즈카드라는 어떤 특정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님 명의로 된 카드는 백화점 카드, 가족 카드, 무기명 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부대표자의 명의로 된 카드도 등록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 목적으로 쓰는 카드를 지정해 놓고 사업 용도와 개인 용도를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사업용 카드만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나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카드를 바로바로 홈택스에 등록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새로 발급받으신 경우에도 반드시 그달 안에 등록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업자는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증빙 수치를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체된 내역이 어떤 거래 내역인지 확인할 수 있게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거래 내역이 남는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요즘에 보통 전자로 발행해서 이메일로 주고받지만 아직까지도 손으로 작성해서 주는 수기세금계산서나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도 유효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이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자들의 거래가 많이 양성화되기도 하였고 매입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주로 매입 비용보다는 인건비의 비중이 큽니다.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나 용역비를 이체한 내역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건비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액이 1억인데 이 중에 70%는 프리랜서의 인건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건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출 1억에서 인건비 7천만 원을 제외하면 3천만 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 1억이 전체가 다 순이익이 되어 1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일 때 소득세는 342만 원이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1억일 때 소득세는 무려 2,100만 원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죠. 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큰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적정하게 하셔서 인건비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6가지 기본 중의 기본 절세 팁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민트세무사의 속 시원한 세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